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요즘에 영풍재지를 가지고 내용이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영풍재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일단 내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자. 그리고 일단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번에 주가 조작으로 밝혀진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부분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상승세를 만들었지만 최종적인 거는 조정이 없는 주식은 없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조정의 폭을 지금은 사실상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어디까지? 영풍재지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까지. 적정 가치라고 하죠. 근데 이 적정 가치는 누가 계산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영풍재지 같은 종목들은 오래되기도 했고 원래 자산주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종이 팔아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종이는 계속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자산은 많고 왜 오래됐으니까. 무언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그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의 폭을 늘리거나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겁니다. 흔히 이런 종목을 굴뚝주라고 해요. 굴뚝주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내용 중에 핵심은 이런 종목들까지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때 영풍재지를 이미 이 구간 모두 다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구간에서도 매도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 5월이나 6월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뭐가 발생했죠? 신고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쭉 올라갑니다. 이랬을 때는 뭐라 그래요? 매물 소화가죠. 그쵸? 매물을 다 받아먹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올라오면서 거래가 안 터집니다. 보통 거래를 기준해서 사고 말고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맞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영풍재지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평가를 받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실적 보면 유지되다가 최근에 안 좋죠. 그쵸? 왜? 종이 사용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 폰으로 보거나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종이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그렇다. 그리고 근데 무엇보다 부채 없죠. 그쵸? 그리고 설비 투자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쵸? 그리고 이름 있죠.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자산주다 굴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내용 한번 쭉 보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쵸? 부채는 어느 정도 있는지, 요 내용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자본 빼고, 자, 유동자산 쭉 보면 계속 늘고 줄고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 1200억, 1200억, 1500억, 1300억 등락은 있지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이 시점을 기준해서 주가가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풍재지를 첫 번째 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그런 다음에 주가 빠지죠. 그렇죠? 주가 빠지는데 이건 개미털기라고 합니다. 딱 이렇게 보고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시키면서 쭉 올라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매집일까요? 여기가 매집일까요? 여기가 매집이에요. 물론 떨어지면서도 매집을 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매집을 준비해 왔었던 건 여기예요. 올라가면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느니까 매집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서 쭉 상승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그쵸? 중간에 무상증자도 하나 있고요. 그쵸?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 전 한마디만 드릴 겁니다.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진다. 근데 주가가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즉 가격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갔을 때는 조정 구간이 있고요. 그 끝은 당연히 돌아간다. 뭐가 됐을 때?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안 됐을 때. 이 내용은요. 에코프로까지도 동일합니다. 에코프로까지도. 그럼 답은 하나예요. 이미 매도가 됐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상한가가 풀릴 겁니다. 왜?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만큼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미 영풍재지는 충분히 하락을 해서 자산가치 이하로 주가가 빠졌어요. 그쵸? 상폐당할 게 아니라면, 그쵸? 내부자의 무언가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상폐에 대한 위험은 없어요. 단지 거래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워질 거다. 그때 구간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풍재지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가격을 기준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차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가격을 기준해서 보는 게 뭐다? PBR이다. 그쵸? PBR을 기준해서 정확히 1배에 사세요, 0.9배에 사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차트를 곁들여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기 2주 안에 내가 끝낼 수 있는 내용. 근데 2주도 가면 안 되겠죠. 이건 딱 들어가서 3일, 4일 안에 끝내고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작이 되었을 때는 내가 추적 관찰하면서 단타를 칠 수 있는 구간도 나올 테니까 그 부분에 주목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가면 가격 부담이 생기고요. 가격 부담이 생겼을 때는 어떤 부분이 생기죠?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풍재지는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됐나요? 안 됩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작전도 걸었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되면. 그게 뭐예요? 에코프로예요. 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주봉입니다. 자, 보세요. 올해 상승 나오기 전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아세요? 작전이 걸렸거든요. 그 작전이 일반적으로 뭐 세력이나 결탁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가 된다? 다시 신고가를 내고 올해 15배 올랐다. 그쵸? 영풍재지는 이런 성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다. 무조건 가격에 집중하자. 뭐를? 영풍재지를.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영풍재지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은 무조건 문자 보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무조건 신고가 이후에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 옵니다. 그렇죠? 이미 신고가를 발생을 시켜서 정말 2배, 3배씩 올라간 주식에 절대 눈독 들이지 말자. 그렇죠? 그런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면서 정확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11월 2일 오늘이죠. LNK 바이오. 그렇죠? 그리고 DIT 이렇게 종목이 나갔는데 매일매일 상한가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간간히 상한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LNK 바이오 오늘 18% 상승 마감이 됐죠. 이렇게 18% 상승 마감이 됐는데 오늘만 15%대 수익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종가에 매도했습니다. 18%나 올랐는데 왜 종가에 매도했을까요? 상한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루 15% 되고 끝나면 된다. 근데 DIT 같은 경우에도 오늘 6%대에서 보유를 하고 마감했지만 이건 상한가를 가지 않았지만 DIT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반도체 종목이고 대형주가 뒤에서 밀기 때문에 이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DIT는 먼저 빠지긴 하겠지만 아예 주가가 박살나는 경우는 없다. 내가 싸게 사고 있으면 항상 매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고가만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다. 보세요. LNK 바이오도 신고가 이후에 쭉 하락하고 나서 상승세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DIT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는지 또 봅시다. 자, DIT 오늘 12%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한 6% 정도의 수익 구간. 근데 대형주가 있어서 보유하고 넘어간다. 왜 매매했다?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그렇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뭘 한다?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말고는 시장에서 중요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이런 쪽의 시세가 나왔을 때 대형주에 대한 근거 그리고 종목이 개별적으로 실적을 지켜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한다면 영풍재지 같은 상황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내용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상한가를 간 경우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날 아시아나 IDT 있죠. 8시 49분이에요. 그렇죠? 자, 내용 확인합니다. 요 날이에요. 요 날 10월 31일 그렇죠? 상한가 마감됐죠. 그리고 나서 하루에 20%대의 수익 마감이 됐고 제가 상한가를 가면 보유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다음 날 제가 시가에 정리를 합니다. 자, 보세요. 몇 시에? 오전 8시 59분. 그렇죠? 이렇게 호가가 잡히는 걸 보고 나는 매도한다. 정확하게 매도한다. 그쵸? 시가 매도 끝. 어떻게 됐다? 시가 이후에 13%까지 더 올랐는데 고가를 정확히 잡을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 배제하고 그쵸? 시가의 컷 1박 2일 만에 몇 프로? 30%.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돼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스 중요하죠. 그쵸? 시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다. 그렇죠? 가격이 먼저 선반영하니까. 그러면 선반영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단타, 그렇죠? 하루에 5% 이상의 단타를 진행을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재질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면 반드시 문자 보내서 내용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해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을 만들지 않는 거다. 그쵸?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